불교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그 8만 4천 법문이 마음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세계가 다양하고 차별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심. 그 일심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남의 마음이 있고 그거와 비교되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자기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 마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다,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실상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멀리서 찾아요. 그래서 마음이다 그러면 모호한 느낌으로 접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멀리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 마음이 분명해지면 남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일심인 것이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스스로 분명해지고. 그래서 이 일심, 그 만법이 귀일하는 이 자리, 그리고 이 하나가 모든 것인 이것이 불교의 궁극인 것이고 그거를 다른 용어로 불이법이다.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고 있지만 다 전체지만 하나이고 하나지만 전체인 이 실상이 바로 일심인 것이고 이것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그 근기에 맞게 공부의 깊이에 맞게 자기 마음뿐이다 아니면 마음뿐이다 아니면 마음도 없다 마음이고 뭐 경계고 경계가고 마음이다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기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면 뭔가 여기에 토를 달았던 것들이 다 이제 부질없는 어쩔 수 없이 공부 과정 중에 방편으로서 제시된 뗏목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공부가 깊어지면 이 법에 대한 언어들이 다 탈락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를 지칭하는 그 모든 말들이 그냥 그 방편의 말이고 실제는 그런저런 식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개념화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언어의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언어거든요. 언어, 관념, 생각.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좀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금강반야경인데 오늘은 그 제목이 무득무설분이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얻을 수도 없고 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분별된 모양, 우리가 모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양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안이비설신의거든요.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다음에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 다음에 감촉하는 것과 의라는 것은 어떤 인식작용,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형태, 아니면 감정의 형태, 어떤 이제 느낌,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이미지, 이런 식의 분별되는 것으로서는 그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지, 뭐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자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식스센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각할 수는 있는데 뭐 전오식 아니면 육식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 이거. 우리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로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그 분별로서 알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정의하려는 그 마음이 쉬어지면 그 모든 분별과 하나인 이것이 저절로 자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주어가 있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삿된 것이 사라져 버리면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모양으로서 집착하고 알려는 그 마음이 쉬어지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의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묘해가지고 그게 쉬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쉬어야 돼. 보지도 말아야 돼. 듣지도 말아야 돼.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 느끼지도 말아야 돼. 내지는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뭐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식의 의도. 그 의도 자체도 사실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방식, 이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모양으로서 뭔가를 취하고 뭐 버리려는 게 기존의 방식인데
우리가 이 공부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방식이 포기되는 것. 그게 어떻게 포기되냐? 아, 그걸 쉬면 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쉬어야 된다는 것도 분별입니다. 의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장 가까운 때가 뭐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에 가까워지고 문 앞에 다다른다라고 할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아무것도 없고 마치 내가 절망스러운 상태, 그래 꽉 막힌 상태가 가장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에고, 자아의 입장에서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거든요. 그게 가장 이 공부 입장에서는 가까운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절망해야지. 사실은 절망해야지 할 때는 절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좌절을 경험할 때 문득 모든 것이 탁 뭔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고 뭔가 의도가 싹 쉬어지는 것 같고 뭐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너무 막막해가지고 탁 내려놓아질 때 눈앞에 목전에 이미 이게 충만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체험 이런 말도 사실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서 이해나 어떤 분별로서가 아닌 이것으로서 뭔가 실질적으로 경험된다 이런 차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어떤 주인이 돼서 뭔가를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자꾸 욕구나 의도를 갖고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게 거꾸로 가는 공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의도가 탁 쉬어지면 저절로 쉬어지면 뭘 하든 이거예요. 꽃을 봐도 이거고 책을 봐도 이거고 뭐 그림을 봐도 이거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런 의도 없이 일어나는 소리. 이건 죽비를 치니까 사실은 이게 죽비 치는 게 이거구나라고 뭔가 또 다른 식의 어떤 형태화를 시켜버리는데 이거는 그냥 죽비 치는 소리나 우리가 뭐 말하자면 코 푸는 소리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거와 아무 차이가 없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비 소리가. 이게 뭐 우리가 이런 식의 특별하게 종을 치면서 이겁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이 그 벨소리나 문 닫는 소리나 바람 소리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숨 쉬는 소리나 아니면 이건 소리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모양이 어떤 그 감촉으로서도 뭐 거친 느낌이나 부드러운 느낌이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이나 맛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단맛이나 쓴맛이나 신맛이나 매운맛이나 뭐 그냥 맹숭맹숭한 맛이나 모든 그 맛들이 다 이겁니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가 경험하는 어떤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자각이 오거든요. 우리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것이 드러날 때는 이것이 나를 체험하는 듯한 이것이 나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식의 전환으로서 내지는 내가 대상이 아니라 이것과 내가 일체로서 탁 어떻게 보면 자각된다 해야 되나 드러난다 해야 되나 모든 현상에서 현상을 떠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서 이게 탁 자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솔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것은 또 어떤 우리가 확연해질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체험의 경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죽비 소리에 그냥 하면서 이게 탁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게 탁 실감이 되고 와닿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꽃을 봐도 이거고 죽비를 쳐도 이겁니다. 종을 쳐도 이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냥 바닥을 쳐도 이겁니다. 손을 들어도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현상을 떠나 있지 않아요. 문득 와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와닿는 순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계거든요. 체험상이 어떻게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크게 와요. 뭐 이 온 우주가 싹 뭔가 빠져나간 것 같고 이 현상이 딱 블랙아웃 되듯이 딱 빠져나간 것 같고 이것만 성성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치 이것이 깨어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듯한 식으로 이 경계로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일체가 다 일어나고 있고 그 뭐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는데 다 정지되어 있는 듯한 고요로서 자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바늘구멍처럼 아주 작은 미약한 어떤 느낌으로 이 자리가 이해가 아닌 실감으로서 딱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뭐 죽비 치는 소리나 뭐 이게 손을 드는 데서나 이게 탁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이제 표현된 게 다르죠. 상이. 자기가 이 체험의 순간에 나타난 현상은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자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체험의 그 어떤 필수 불가결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일상생활 하다가 뭔가 일체가 정지되어 있는 듯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쉬어지고 아무 일이 없는 듯한 그런 고요가 확 찾아오면 내가 강력하게 묶였던 생각이 마치 누더기와 같고 실체가 아닌 듯한 그런 그 깨어남이 있으면서 거기서 쑥 벗어나는 듯한 전환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에 집착을 하냐면 그런 식의 어떤 경험된 결과물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없음, 생각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쾌적한 상태. 근데 그런 식으로 경험해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분별 경계에 사로잡혀서 중독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체험의 순간에도 여여부동한 우리가 체험하기 전이나 체험하는 순간이나 체험하고 나서도 변함없는 그 여여부동한 이 자리가 진짜이고 그 드러나는 상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실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드러나면서 부산물로서 드러난 것이라는 거를 지혜롭게 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공부 과정이나 그럴 순간에 그런 변화가 오면 반드시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경계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쳐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여부동한 그것이 진짜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 탁 자각된 거, 성성하게 자각된 거, 어렸을 때나 커서나 지금 이 체험의 순간이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여부동한 그것이 진짜이고 지금 뭐 고요한 어떤 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건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딱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야지 우리가 이것이 자기 공부의 진정한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어도 그런 인연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경계에 파묻혀 버리면 그냥 다시 또 미혹해지는 거예요. 경계에 집착해가지고 고요한 상태의 마음에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이고 그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게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게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또 그거를 그 좋은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벗어나려고 이 공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의 반야에 눈뜨려고 지혜가 열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주 중요한 관문인데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식의 큰 체험이 온 것이 과연 진짜 긴 공부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미약하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누가 탁 가리키고 두드리고 이렇게 할 때 꼬집고 할 때 이게 탁 와닿으면은 너무도 이게 신락같이 미약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어떤 경계가 동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계에 마음이 가진 않아요. 근데 어릴 때나 아니면 커서나 지금이나 그 순간이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지나고 나서도 늘 똑같은 것이 딱 마음의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근데 너무 미약해. 그러니까 사람이 소심해지는 거예요. 공부가. 마치 노심초사. 칼날 위를 걷듯 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여기 두게 되거든요. 물론 크게 뭔가 벗어났다는 식의 어떤 체험이나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의심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놓지 않고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전자보다 이게 더 우리가 진짜 궁극적인 공부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체험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큰 경계를 동반됐을 때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때는 의심할 수 없고 분명했는데 왜 그게 사라지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체험상에 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고 설명드릴 필요도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식의 모든 것이 정적인 상태, 정멸인 상태, 그러면서도 다 모든 것이 깨어있는 상태를 경험을 하죠, 순간적으로. 근데 공부가 궁극적이 되면 사실은 그런 식의 강력한 어떤 식의 그 이전에 묶여내서 풀려난 식의 강력한 경험적인 대상으로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자유로움, 묶이지 않음, 어떤 그 홀가분함, 존재의 무게가 사라진 듯한 그 상태는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근데 그 공부가 분명해질 때의 일상적인 그거와 체험 순간에 그거는 경험의 상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부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체험했을 때 이거는 여전히 분별 망상심이 뿌리가 뽑히지 않고 지혜가 열리지 않은 상태의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분별 망상심이 숨이 죽은 상태. 거기서 뿌리째 뽑혀서 그 분별의 뿌리가 공하다는 지혜가 열린 상태가 아니라 어쩌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꽉 막힌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분별이 확 힘을 못 써가지고 마치 들에 나 있는 잡초가 풀들이 확 숨이 죽은 상태, 뿌리는 안 뽑혔지만 그러면 그것이 불러왔던 구속감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온유열 땡볕에 풀들이 메마르면 팍 숨이 죽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조금 물만 싹 뿌리고 조건만 형성되면 싹 일어나죠. 뿌리가 완전히 공하다는 지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게 확 분별이 확 일어나서 옛날로 돌아간 듯한 그런 식의 백이 되는 거예요. 백. 퇴전이 된다고. 퇴전. 퇴한다고. 물러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의 큰 체험을 했거나 이것은 마음이 물들지 않는 어떤 오염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는데 여전히 빽빽하게 풀이 무성한 듯한 느낌이나 구조적으로 달라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게 일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던 분별 망상심의 뿌리가 공하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허상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마치 풀뿌리가 잘려나가는 듯한 식의 그 변화가 일어나요. 분명히 모양으로서의 생각들은 있는데 그것이 공하다는 지혜가 열리면서 이제 퇴전하지 않는, 빽하지 않는 공부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완전히 분리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것저것 우리가 모양 따라서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다 사라져서 그 모든 것이 오염되지 않은 이 마음일 뿐이구나라는 것이, 그리고 잡타가 다 멸해버리는, 마음과 경계가 다 이게 이 분리가 고정관념일 뿐이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식된 고정관념일 뿐이지 그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뿌리가 공하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열려버리면 이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간다는 건 길이 있어야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실체가 없어져 버리면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마음 심행처멸, 마음 길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루법이 되는 거예요. 세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분별심이 다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그래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절로 무심이 되고 마음길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식의 불퇴전. 물러나지 않는, 더 이상 그래서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식의 변성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회로가 깔리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예전과 똑같은 세계, 3차원의 세계를 사는데 4차원을 사는 듯한, 시공간은 똑같은데 차원이 다른 사는 삶습관. 그래서 더 이상 저들 지난 과거처럼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거나 뭐 초조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돌아가? 그래서 아주 자기가 알게 되죠. 옛날처럼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겠구나. 어두웠을 때는 어떤 것이 따로 있다고 여겼을 때는 안 끌려가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끌려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지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으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거나 조심스럽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식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안 일어나는 바는 아닌데 사실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일어나지 필요 없는 생각이나 필요 없는 과잉 감정 상태나 오버하는 것들이 없어요. 딱딱 정확하게 그 인연에 맞게 일어날 뿐이지, 옛날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너무 플러스 알파가 많아. 그 감정에도 시너지 효과가 너무 강렬하고 그냥 뭐 딱 이 정도만 느껴도 될 것을 막 온갖 과대 포장을 해서 온갖 상상을 다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심, 분별하는 그런 마음도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분별은 일어나는데 집착심이 생기지 않아요.